제가 볼 때 진영 씨는 고 6세부터 한 14세의 특징들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내면의 발달을 좀 유연하고 편안하게 쓱 발달시키고 넘어가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어리고 미성숙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당시에 우리 흔히 어른이라고 하잖아요. 어른.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떨 때 충고도 하고 잘못한 거는 뭐라 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해도 좀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어른이 없으셨어요? 아버지 계셨는데요. 아버지는 그냥 집에 별로 없어요. 공연 다니시고 뭐 내 아버지 자체가 야, 너 힘들지 않니? 뭐 이런 얘기보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요. 그럼 막 용돈 주고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. 근데 이제 내 스케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밖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음악이 나와요, 집에서. 재즈 음악이 하루 종일.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.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저랑 엄청나게 소통하고 전화하고 진짜 친구 전화하듯이 아빠 나 지금 공연 끝났는데 뭐 했는데 대화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음악 얘기로만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별로.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.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냥 아파서 누워 계시는 기억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찌개를 이만큼 끓여놓으면 이걸 계속 이제 해갖고 며칠을 먹잖아요. 근데 그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뭐 오다리나 이런 것도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TV 보면서 엄마 옆에 누워서 이렇게 막 뜯어 먹던 기억이 나거든요. 항상 그랬어요. 네, 왜냐 네. 안 그러면 이제 아프시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면 저도 지루하잖아요.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. 그러니까 같이 누워갖고 TV 보면서 오징어 뜯고 뭐 쫀득이 뜯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. 어머니가 한 몇 년 투병을 8년. 8년. 그러면 14살에 1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없으시겠다. 그러면 6살 때부터 네. 아프신 거네요. 네,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아픈 걸 모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누워 계시는 걸 보기 시작했고 이제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위암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알았어요. 이렇게 작고하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진영 씨는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? 그 마음을 좀 들어볼까요? 그때 이제 학교에 있었어요.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학교 반 친구랑 좀 심하게 다투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실 문이 확 열리면서 제 여동생이 우산을 뚝 떨어뜨리더니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. 우산 떨어뜨리고 이게 너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아갖고 아 뭐야 이러고 뛰어나가갖고 신발도 안 신고 집으로 뛰어갔어요. 이제 갔는데 다 때려부셨어요 집을. 엄마가 눈 안 감고 있어. 다 뭐 식기 다 던지고 엄마가 왜 눈을 안 감았냐고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장의사를 불러갖고 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장례식을. 근데 제가 안 비켜줬어요. 안 비켜주고 그 엄마 냄새가 있잖아요. 엄마마다 특이한 냄새. 그 냄새 맡으면서 엄마 옆에서 누워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엄마 옷 갖다가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.
사실 그러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지갑에 몇만 원 안 남았다. 근데 집이 그때 전셋집이었거든요. 아버지가 어머니 이제 병에 관련된 그 돈을 전부 다 재산을 다 쓰셔갖고 그 집을 다 팔고 땅 팔고 이제 어머니가 뭐 진통제나 이런 걸로 그 고통을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아버지가 딱 보다가 여보 나 커피숍 하나 하면 일하면서 좀 잊을 것 같아 이러면 명동에다가 막 100평 넘는 커피숍을 차려주는 거예요. 아버지는 기죽지 말라고.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제대로 엄마가 안 아픈 걸 찾았다고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화투 칠 때 웃는데요. 친구들하고 막 웃으시니까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친구분들이 다 좀 멀리 사시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. 그래갖고 친구분들한테 집을 다 파세요. 그러면 제가 돈을 보태서 여기다 주변에 집을 사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랑 매일 화투 치고 놀아주시면 해드릴게요 해서 그 엄마 친구분들을 집을 다 주변에 다 사드렸어요. 우리 진영 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덱은 뭐가 빠져 있냐면요. 뭐가 빠져 있어요.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.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의 사랑 알겠어요. 근데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. 예를 들면 그 분야의 전문의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를 또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머니를 좀 제한을 둘 건 제한을 두고 한계를 설정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. 아버지가? 네, 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머니는 진영 씨한테 한계와 제한 설정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본인이 아프셔서 엄마로서 한계를 딱 두 건 두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제한 설정을 딱 하고 거절도 하고 이런 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게 다 안 되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사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못 배워요.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안 배어요. 그러면 실제로 힘들어도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창피도 하고 좀 뭐 싫은 소리도 듣고 그러지만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아 이거 결국 내가 할 수 있구나 이 과정을 다 밟아가야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것으로 못 만들면 스트레스와 좌절에 엄청 취약한 사람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미숙한, 미성숙한 아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. 아빠가 돌아가신 날 새벽 이모 집에서 사고 났다 병원으로 와라. 그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가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수도 없이 외쳤었던 그 기억이 남은 채로 20살 때 제가 똑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똑같이 외치고 엄마가 있는 병원의 복도에서 그랬구나. 네. 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좋기도 하지만 미운 마음도 드는 사랑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밉거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드는 이런 걸 많이 느낄 때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 생겨요.
그런 아주 수영 씨 인생에서 중요한 대상에게 느끼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. 그래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인 사람은 언제나 내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고 이 사람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. 네. 잠깐이라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이 정말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지. 그렇죠?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지 않을까? 이러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네. 같아요.